이 아마존의 호실적에 깜짝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지난 금요일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나스닥 폭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0.61% 상승, S&P 500은 0.26%,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S&P 500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밤이죠. 이번 주 거래일부터는 뉴욕 증시에서 썸머 타임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폐장 시간이 우리 시각 기준으로 오전 6시에 장을 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역시나 이 히트맵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금 흐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총 11개 업종 중에서 5개가 가까이가 현재 하락불을 켰고요. 6개가 상승불을 켰습니다. 거의 반반 엇갈린 건데 초록불이 상승불이고 빨간불이 또 이제 하락불이죠. 특히나 이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9%, 테슬라 3% 강세에 힘입어서 거의 4% 가까이 주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들은 약간은 엇갈리는 혼조되는 양상들이 포착이 됐는데 이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이렇게 만든 세 가지 이슈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역시나 아마존이 종전에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준 점 한눈에 봐도 눈에 띄셨을 텐데요. 바로 이 3분기 호실적을 전거래일 발표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장중 내내 그리고 장 마감 후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이 주당 순이익, EPS 그리고 매출 전부 다 좋았지만요. 역시나 시장의 눈길을 가장 끌었던 건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급증했고요. 지난 2022년 이후로 이렇게 급격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점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존 기대감을 안고 크게 올랐습니다. 그 반대로는 나머지 두 가지 이슈는 이제 시장의 상승폭을 좀 제한시킨 이슈였는데요. 첫 번째로 이 슈미드, 해맥 그리고 로건, 보스틱 총재 무려 4명의 총재가 이날 상당히 매파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중에서 이번 10월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 슈미드 총재였는데요. 이번에 금리 결정 투표에 참여한 12명의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금리 동결표를 던진 인물로도 유명하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하다, 고용 위험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이번에 왜 자신이 동결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목소리를 냈고요. 그 외에 해맥 총재와 로건 총재, 보스틱 총재는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최근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선호했다.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약간 매파적인 메시지들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추가로 꺾었던 게 바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날 개장 직전에 나왔었는데 21만 9천 건 가까이로 이 전주 대비해서 상당히 고용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2주 이상,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를 뜻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크게 잡았었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좀 완화세를 보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면서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이 다음 12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거의 37%에 달합니다. 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고요. 반대로 이 12월에 25bp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60%대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경계감 가지고 출회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특징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날 메타와 더불어서 테슬라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더 인포메이션의 기사 한 가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올해 그러니까 연내에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는데요. 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실제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올해 그러니까 2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이 연내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실제로 출시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임스 본드의 차보다도 더 대단하다라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반대로 메타는 2.7%가량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이 M7 중에서 4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었죠. 상당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의 경우에는 현재 자사의 광고 집행으로만 매출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AI R&D에 밀리게 되면서 과연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수익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투자 대비 수익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아마존과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아마존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크게 2가지의 회의론을 해소한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날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베이처럼 이 연말 실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아마존이 컨퍼런스 콜에서 잘 해결을 해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다가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 이 때문에 반대급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외에 나머지 이 M7 기술주 그리고 특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애플은 0.38% 하락했습니다. 이 전거래일 동시에 이 아마존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그동안 우려감이 많았었던 연말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이 애플의 주가 장중 내내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막판 들어서 중국 쪽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주가를 내리눌렀습니다. 이 때문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은 애플의 주가였고요. 엔비디아는 0.16%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 이 젠슨헝 CEO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상당히 우리 기업들과 다양한 뉴스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엘 칩의 중국 판매에 대해서 젠슨헝 CEO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킨 영향이 더 컸습니다. 0.16%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구글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었던 실적 발표 결과였지만 이 공화당 상원 의원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자신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된 날조된 정보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방 압력이 더욱 커졌던 구글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3가지의 특징주들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장 먼저 넷플릭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주당 $1,110를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10대1 주식 액면 분할을 밝히면서 이날 주가가 2%대 상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 액면 분할은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되죠. 이 조금 더 주가가 저렴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이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최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 하나죠. 이 레딧의 주가도 약 7% 이상 상승했는데 이날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 CEO의 한 가지 발언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없이도 AI 수혜감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상당히 메타와는 반대되는, 메타와 상당히 비교되는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몰렸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1위의 하드디스크 생산업체죠. 웨스턴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배당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에 약 8% 가까이의 주가 인상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이 추가적으로 S&P 500에는 없었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는 4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간 조정을 받았었던 테마성 섹터였던 만큼 다시 한번 이날은 이 되돌림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양자 컴퓨팅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이어갔고요. 또 가상자산 중에서는 이 코인베이스가 약 4%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3분기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가상자산 인프라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코인베이스 강세 보였고요. 이 원자력과 우라늄은 여전히 과열 논란을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매크로지표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여전히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말 사이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명백하게 선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우리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다시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전히 1,430원 선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1만 달러 선에서 여전히 등락 거듭하고 있는 비트코인.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소화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